저는 작년 말 퇴근하던 중 버스 좌석에 앉으려다 넘어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무릎에 뼈가 탈골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도 아니라서 사고 접수도 하지 않았고 병원비도 제가 다 내고 회사에는 무급평가를 냈습니다. 저는 산업재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법률사무소 지담과 상담 후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을 했고 얼마 전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출퇴근 중 사고를 겪어서 이제 산업재해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출퇴근 재해와 그리고 출퇴근 재해 발생 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통상적인 경로 방법을 이용하여 사고가 났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산업재해로 현재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와 같은 그런 교통수단을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일정한 지휘 감독 중에 있었어야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었는데 현재는 폭넓게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산재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출퇴근 중에 내가 사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다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대응을 하면 될까요? 출퇴근 재해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위만 확인이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으려다가 무릎이 꺾였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진단서, 영상, CD 같은 자료도 이제 발급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각종 신청 서류들을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와 그리고 출퇴근 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위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인적 정보나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현장을 이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신청서에 보면 이제 소견서가 같이 붙어 있는데요. 이 소견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치의에게 이거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성을 때로는 이제 꺼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진단서를 대체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만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이나 팩스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에 보시면 일탈 또는 중단이라는 이제 기재된 항목이 있는데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지 산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를 위해서 출퇴근 중에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으면은 예외적으로 그것은 산재로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마트를 들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마트로 이동 중이었다. 그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것은 일상생활을 위한 일탈이나 중단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마트에 들리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시 일탈 중단이 있었다라고 이제 입증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필수적인 목적으로 일탈을 했더라도 그 마트 안에서 사고가 나거나 병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가 아니고요. 꼭 그 들른 곳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 길에서 사고가 나야지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출퇴근 재해는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승인이 되면은 바로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통지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요양 기간입니다. 그래서 승인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보셔야 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출했던 소견서나 아니면 진단서의 그 기간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를 받으시고 나서 그 승인되어 있는 요양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요양비와 그리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시고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재해자 정보 청구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요양비와 이송비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간병을 받으셨다면 추가로 간병비에도 체크를 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액이나 산출 내역은 꼭 기재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양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MRI 등 진단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과 일부 예외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양 기간 중에 급여를 받지 못했던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여러분들의 평균 임금의 70%로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산재고용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전산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임금을 받은 기간과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계좌번호나 이런 것들만 작성을 하시면은 보통 하루나 아니면 3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산재고용 토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보험급여 원부를 발급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출퇴근제랑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이제 교통사고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산재로 먼저 신청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보험의 이제 처리 방식이나 보상의 범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산재로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근데 산재로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나 이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추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보험비나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승인된 기간 이후에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직접 신청을 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진료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은 공단에서 심사해서 이 요양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 기간이 연장되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퇴근제 관련해서 내용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퇴근제는 이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승인된다고 해서 이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에는 변동이 되지 않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승인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거나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주에게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출퇴근 재해나 다른 산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